We are a family. We are Liverpool. This means more. 11월 A매치를 앞두고 6승 3무 1패, 승점 22점, 1위 첼시와는 4점 차로 아직은 그렇게 큰 격차가 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번 휴식기가 지나면 1월 초까지 정말 빠듯한 일정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4점 차이는 별로 큰 의미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긴 A매치 휴식기 동안 시즌 초반 단 1패만을 기록했지만 어떤 부분들이 불안하며 개선해 나가야 할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포지션별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수비, 리버풀은 11경기 동안 11실점, 평균 잡아 경기당 1실점, 그리고 6번의 클린시트, 기대 실점값은 12.3, 실제로는 11, 경기당 1실점이라는 평균값이 있지만 6번의 클린시트를 기록했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결과라 볼 수 있습니다. 6승을 기록한 팀이 6번의 클린시트다. 6승 3무 1패의 리버풀이 승리를 거두었던 노리치 시티, 벌리, 리즈, 크리스탈 팰리스, 와포드, 맨유 6승 동안 21골을 기록하며 0실점, 그냥 이기는 경기는 실점을 하지 않는다 라는 공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3무 1패를 기록한 5경기에서 무려 11실점을 했다는 소리이며 한번 실점하게 될 경우 집중력이 무너져 대량 실점으로 이어지는 상황이 빈번해지고 있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실제로 첼시와 맨시티 두 팀은 각각 4실점과 6실점, 리그 내 유일한 한 자릿수 실점을 기록 중인 가운데 첼시와 맨시티는 7번의 클린시트, 리버풀은 6번의 클린시트. 신기하게 클린시트는 고작 하나밖에 차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보다 자세히 리그 전체 20개 팀과 비교를 해봅시다. 기대 실점 순위를 보면 실질적으로 4실점을 하며 리그 최소 실점을 유지하고 있는 첼시이지만 실제 기대 실점 값은 10.86으로 무려 7골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이는 골키퍼의 역량 그리고 수비수의 슈퍼세이브에 의해 막은 실점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며 경기장 내에서 가장 안정적인 후방을 유지하고 있는 팀은 맨시티라는 데이터가 나옵니다. 리버풀의 경우 비교적 평범한 수치로 첼시와는 큰 격차가 없지만 맨시티와는 보다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죠. 이렇게 기대 실점과 실제 실점만을 비교했을 때 리버풀의 후방은 맨시티와 첼시에 비해 확실히 많은 실점을 하고 있지만 클린시트는 고작 한 개밖에 차이가 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실점값만 두고 봤을 때 세 팀 간의 승점 차가 극심해할 것 같지만 4점, 3.1점 각각 별다른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리버풀 입장에선 후방의 안정감을 높여야만 이 승점 차를 좁혀나갈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첼시와 맨시티 두 팀과 비교해 어떤 부분이 그렇게 안 좋았던 것일까? 우선 대표적으로는 데드볼 상황에서의 실점, 이 부분도 아이러니하게 데드볼 상황에서의 득점은 5골로 리그 내 상위권에 속하는 편이지만 현재 리버풀의 가장 큰 약점 중 하나는 바로 데드볼 상황에서의 수비 집중력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오픈 플레이에서는 7실점, 코너킥 그리고 세트피스 상황에서는 4실점, 기대 실점 값으로만 봐도 코너킥 그리고 세트피스 상황에서 무려 4.35라는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첼시의 1.94, 맨시티의 1.32, 첼시는 코너킥에서 1실점, 맨시티는 실점이 없다는 것과 비교하면 얼마나 안정감이 떨어지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앞선 두 시즌과 비교하더라도 올해 얼마나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데이터를 보면 그렇게 불안하다고 말했던 작년의 세트피스 실점률을 능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점값이 리그 우승을 했던 시즌과는 고작 11경기 만에 거의 근접하고 있죠. 해당 시즌에는 세트피스로 얼마나 많은 승점을 드랍했는지는 정확히 파악하지 않았지만 현 시점에서 리버풀은 첼시전 하베르치에게 허용한 선제골, 브렌트포드전 피노크에게 허용한 선제골, 웨스트햄전 자책골과 주마에게 허용한 선제골과 결승골, 이렇게 총 4실점, 무승부 2번, 패배 1번,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세트피스 수비가 무너지며 승점 7점 드랍, 리그 선두와 4점 차이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그간 강했던 데드볼 상황에서의 수비 집중력 저하는 굉장히 뼈아팠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 11경기 동안 약점이라고 평가받고 있는 세트피스 수비일지언정 앞서 말한 브렌트포드, 첼시, 웨스트햄 이 세 팀은 현 시점에서 리그 내 가장 강력한 세트피스 득점률을 보여주고 있는 팀입니다. 이 데이터를 한번 보시면 코너킥과 프리킥에서 나온 득점, 슈팅, 기회 창출 여러 기록들을 자세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득점 관련해서 보면 리버풀, 웨스트햄, 아스날은 6골로 공동 1위, 첼시, 브렌트포드는 5골로 공동 4위. 앞서 말한 웨스트햄, 첼시, 브렌트포드 이 세 팀이 코너킥, 프리킥을 통한 득점이 상당히 많았던 것을 감안한다면 상대의 공격력을 칭찬해줄 만도 했다, 이런 것이죠. 아무튼 저 기록들을 보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리버풀은 리그 내에서 가장 강력한 세트피스 공격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코너킥을 통한 유효 슈팅 12개는 아스날의
아스날에 이은 전체 2위, 세트피스를 통한 찬스 메이킹은 38회로 압도적 1위, 코너킥 횟수도 85회로 압도적 1위, 코너킥을 통한 득점도 5골로 웨스트햄과 공동 1위. 참으로 아이러니하지만 세트피스를 통한 실점도 리그 내에서 가장 높은 수치, 득점도 가장 높은 수치. 그렇다고 공중볼 경합률이 떨어졌는가? 그것도 아닙니다. 평균값으로만 했을 때 리버풀은 작년 47.7%에서 올해 51.6%로 증가했습니다. 평균값으로 작년 최하위권에 속해 있던 리버풀이 다시 상위권에 들어온 것만 하더라도 이미 전반적으로는 보완이 됐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반다이크의 경합률이 커리어 로우 기록인 64.9% 그리고 마팁 또한 68%로 최상의 기록은 아니다 보니 리버풀이 공중볼 경합을 두고 18-19, 19-20 시즌과 같이 극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경기당 평균값으로 기록을 비교했을 때의 두 선수 간의 성공 시도 횟수 자체에서는 큰 변화가 없지만 반다이크의 성공률에는 시즌 초 조금 아쉬운 모습이 보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특히 브렌트포드전에서 10번의 경합 중 4번의 승리만을 기록하며 40%로 팀의 승리를 지키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준 게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위의 데이터가 말해주듯이 리버풀이 세트피스에서 찬스 메이킹에 능한 모습을 보이며 리그 탑급의 기록을 보여주고 있는 동시에 실점률 또한 높다는 것은 결국 선수들의 경기 집중력, 예전과 같지 않은 반다이크의 공중볼 장악 능력, 세트피스에서 공략당하고 있는 수비 패턴, 이 정도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리버풀이 보유하고 있는 센터백 중에서 코나테만이 81.2%로 리그 베스트급 성공률을 보이고 있는 것을 감안한다면 보다 피지컬적인 경기에선 코나테를 반다이크의 파트너로 함께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코나테를 앞으로 많이 썼으면 좋겠습니다. 반다이크 옆에. 실제로 데드볼 상황에서의 수비 공격력을 극대화시키는 건 여러 전술도 한몫하겠지만 압도적인 승률을 보이는 수비수 혹은 공격수 한 명만 있어도 그럴싸한 전술들이 파괴되는 건 한순간이죠. 반다이크의 피지컬이 완벽히 올라온 시즌도 아니고 본인 또한 무리해서 경합을 하고 있지 않다 보니 남은 리그 27경기에서는 코나테가 반다이크의 아쉬운 부분을 보완해주며 세트피스 수비 집중력을 높여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전술적 보완도 필요하겠죠. 말이 너무 길어져서 다음 영상에서 이어보겠습니다. 뿅!